수련에서는 과정이 두 개로, 큰 과정으로 보면 두 가지 과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성에서 다시 명으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은 대부분의 선생님 말씀은 이 성으로 도달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단계, 차원이 바뀌었을 때 하는 공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성에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공부가 있죠.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공부를 갖다 우리는 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쌀미변에 푸를 청자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잘 올자.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한자 다 쓰시니까. 한자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그 수련이 성명정이라는 그 전통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 공부가 주 목적인데 그 전 단계에서 이 정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목수명자 있죠? 명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명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정 공부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 공부나 명 공부 하기 전에 정 공부와 명 공부를 한 이후에 정 공부는 차원이 다른 정 공부예요. 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계에 가고 싶다에 보면 선생님께서 선계 그 입학시험으로 그 성명에 대해서 답안지를 제출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과 명에 대해서 한 다음에 이 보는 정은 다른 거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정을 세 개를 다 풀어가지고 이해가 돼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명자가 목수명자이기도 하는데 그 명령할 명자로 쓰기도 하고 다양한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 공부할 때 명 공부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명이라는 게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명령을 어디에 내릴 것이냐, 인간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냐, 신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냐, 그 이전 단계인 기차원에 여기다가 명령을 내릴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조물주신 거죠. 그래서 무의 상태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러면 뭐가 됐습니까? 무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면 무파장이 깨지면서 생명활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선계 이야기 1번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 원리, 성명정,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 공부하면 쌀미변에 이 불성자가 아니라 마음심자 붙어있는 요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정 공부에 이거는 이 정은 이 공부하는 그 하위 개념의 정 공부인 거고, 이거는 근원적인 에너지에 관련된 정 공부입니다. 그래서 인간창조 원리 10가지 중에서 1번이 정신. 예, 할 때 이게 해당되는 거죠. 예, 근본적인 에너지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팔문헌에 들어있어요. 팔문헌 로고에 대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보면 팔문헌에 대해서
그 형상에 관련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잠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문어는 우주의 본체를 형상화한 것이다. 즉 우주의 모양이 팔문어의 모양과 같다. 우주가 이런 식으로 8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어떤 새로운 또 카테고리가 있고, 형상이란 어떠한 기운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해진 방향으로 기운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그 모양에서 에너지가 발산되는 어떤 그 방향성을 주게 된다. 즉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임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던 어떤 능력이 있는 거고, 동물은 동물이 가지는 어떤 그런 외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형으로 인해서 인간과 차별화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또 아무리 개가 진화한다고 해도 동물의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 블랙버스트죠. 서양 미국에서 나온 혹성 탈출 보면 원숭이들이 어느 날 주사를 맞고 진화를 해가지고 뇌가 발달돼서 인간하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원숭이는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강 구조와 턱 이런 구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적인 거고, 이 인간은 동물과 차이 나는 게 크게 보면 인간은 수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발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특징은, 동물과 대비되는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2가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진다. 즉 뭐냐? 좋으면서 싫고 선하면서 악하고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동물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 한 가지 단일 감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겉으로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미워 죽겠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만 가지고는 그걸 유추할 수가 없고 거기서 풍기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해서 아, 저 사람의 심정은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반어법을 써서 좋다고 하는 건지 진짜 좋다고 하는지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남녀가 싸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반어법을 썼는데 반어법으로 듣지 않고 글자를 고지고대로 들어서 싸움을 하죠. 그래서 수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언어, 구강을 통해서 발산되는 그 언어로서 듣지 않고 마음에서 발산되는 감정의 그런 파장, 분위기를 읽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원하고 있구나,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 훈련이 바로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단일 감정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겉과 속이 같아지는 상태. 아이들은 순수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의 그런 감정 시스템으로 다시 환원을 하는 게 수련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일수록 2가지, 3가지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가지고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얼굴 표정에 나타난다 해서 이제 요즘은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아, 저게 말은 웃는데 실제 얼굴 표정에서는 찡그리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면 그런 걸 읽어내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기계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 있어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범인 잡아내는. 알겠는데요. 범인도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 AI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읽어서 그거에 맞게 어떤 그런 처방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 오늘 우리 주인의 감정 상태는 우울하다. 그러면 이걸 밝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걸 옷을 추천할 때 밝은 옷을 추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얼굴 표정이 무의식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습한 사람들은 얼굴 이걸까지도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무표정하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기운이 그 형상의 내부에 갇히면 그 형상의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건 의무예요. 즉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충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인간의 삶에 충실한 걸까요?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잘 먹고 잘 자는 게 인간의 네. 보통 인간에게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해피하게 사는 게 인간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네. 인간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그 반대가 되겠죠. 자신을 학대하거나 세상을 재미없어 하거나 그런 게 인간의 삶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계에서 용서 못할 죄 그런 명목으로 말씀하신 게 있었죠. 세상을 재미없어 한 죄는 그 용서받지 못한다. 업이다. 우리가 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간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업이 되는 거죠. 근데 수련에서는 그 의무를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에 제약을 함으로써 그 본래의 기능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형상을 쓰고 있는데 이 인간의 형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걸 제약시키죠. 그걸 금촉이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억제해 보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안 먹는 그런 수행을 일정 기간 해보는 거죠. 일정 기간 영원히 안 먹고 영원히 안 잘 수는 없죠. 그래서 몸이 가지는 어떤 그 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사항을 잘 들어주면 몸이 가지는 희망사항을 잘 들어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가지는 희망사항. 근데 몸이 가지는 희망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몸이 어떤 그 이상 반응에 의해서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련에서는 건강은 무엇에도 우선하는 가치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부분을 100% 해줘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일정 수준에서 몸에 이상이 안 가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련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재미없이 오래 살아왔는데 네. 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좀 업이 상승.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단순히 재미있게 사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고 기운이라는 걸 가지고 그 업을 씻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잠시 후에 조식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문헌을 수련하는 수련생의 경우 자신의 역할이란 선계 수련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팔문헌을 알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련을, 즉 자신의 진화를 위해 매진해 보는 게 좋다. 그는 자신의 일정 부분 선택이 있습니다. 왜? 선계 수련에는 이걸 안 하면 뭐 벌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타 어떤 뭐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너는 지옥 가고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지옥의 영화 신과 함께에도 보면 불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 하고 물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선계 수련회는 하지 말라는 건 없다. 단 이걸 안 함으로써 너는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너의 선택이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종교와 수련의 차이점은 그거거든요. 여기는 수련 안 한다고 벌 주거나 뭐 그런 게 없다. 너가 더 좋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한번 해봐라. 아무리 좋은 세계가 있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대신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걸 안 해보는 그런 그 극기의 과정이 있다. 예.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고 막 술 안 준다고 옆에다 짜증내고. 나가겠죠. 예. 또 마약 좋아하시는 분이 마약을 못하게 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예. 몸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 몸에서 막 욕을 하는 네. 그게 안 좋은 건데도 습관화돼서 예. 그걸 더 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질병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역반응이기 때문에. 팔문헌의 형상 중 가운데 원은 우주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주변 8개의 문들은 우주의 기운이 내외부로 이동하는 통로를 나타낸다. 이 통로를 통하여 우주의 기운이 드나들며 이 우주의 기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은 그 근원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으면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외부로 점점 바뀌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에서 세포 단위에서 변화가 일어났어도 외부에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전자제품도 보면 수많은 전자들이 그 반도체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외적인 변화는 없죠. 예. 나중에 이제 뭐 요즘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백신에 나노봇이 있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과학 문명의 수준이. 예. 그 이번에 우리나라 SF 영화 승리호에도 보면 그 나노봇이 나와가지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팔문헌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부정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밝은 면을 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모론 같은 데 빠지지 않도록. 근데 수련하는 사람들도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거는 수련생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주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음의 세계에 빠지는 거거든요. 선계 수련은 양적인 수련이어서 밝음을 지향하는 수련이고 그래서 그 모든 수련 자세들도 그 음적인 그런 그 수련법이 아니라 양적인 자세를 통합니다. 그래서 깍지를 낄 때도 왼손이 위가 올라가도록 깍지를 낍니다. 예.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양적인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양우음해서 왼쪽이 우선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오른쪽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예. 깍지 낄 때 왼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도록 깍지를 낀다. 그리고 다리도 가부좌 할 때도 왼발이 올라가도록 가부좌를 하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골격을 바로잡을 때는 오른발을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이 양을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우주 기운은 양의 기운입니다. 음의 기운이 아니라 양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정자, 남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남자, 여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남자는 음과 양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DNA를.
여자는 음만 생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에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혼자 수련이 불가했다. 그런데 우주 기운을 받으면 플러스라는 기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도 혼자 수련이 가능하다. 남자는 양도 만들어내고 음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혼자 수련이 가능하다. 우주 기운 자체가 플러스로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다. 플러스 안에는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 말씀해 보면 그 여자들이 여자들이 남자 때문에 그 폐가망신하고 삶이 피폐해진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들끼리 남자 발로 걷어 차고 여자들끼리 잘 그거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양적인 기운이라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들을 연결하는 바깥의 원은 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깥 세계는 우주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이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인들도 있고 인간 세계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그 진화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팔문원 중 가운데 원을 각자가 내부에 하나씩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원을 가동하여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자신의 내부의 탁기를 내보낸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죠? 이게 이제 단전을 의미합니다. 단전이 팔문원의 가운데 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전이 기운이 축기돼서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죠. 그 전 단계에서는 스스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수련이 불가하다. 내가 수련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걸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단체마다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보호령과 지도령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 저 기독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호천사. 그렇죠.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있죠. 수호천사도 있고 대천사도 있고 대천사 미카엘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수호천사는 우리가 보통적인 걸로 표현하면 보호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준다. 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영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천사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보호령 차원에서 끝나는데 수행에 들어가면 보호령이 지도령으로 바뀐다. 더 수준이 올라가면 선인이라는 존재, 영이 아니라 선인이라는 존재로 도움의 그런 그 지도령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기운을 보이는 세계에서 도움을 주신데 내가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초각이. 초각이라는 게 내가 기운을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습기,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운에 대해서 기운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구나, 기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구나,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초각에서 하는 공부들인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수련법이라는 걸 통해서 기운이 어떻게 유통되고 흘러가는지를 수련법을 하면서 터득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법의 의미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수련법의 의미를 알면 아 이게 이 문제였구나 이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구나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같은 수련법도 나의 수준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백날 수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하면 자칫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려줬는데 10개를 아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알려줬는데 하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논어에 보면 한모통일을 보면 네모통일을 알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 여기가 이렇기 때문에 뒤는 어떠할 것이다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야 공부를 시킬만 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저한테는 하나를 알려줬더니 3개를 알고 10개를 알아. 그러면 공부를 시킬만 하다. 근데 10개를 알려줬는데 하나도 알까 말까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쟤를 공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시겠죠? 답답하겠네요. 답답하겠어. 내일 같았어. 그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테이프를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님들이 수련생들 보면서 그냥 놓고 떠나신다고. 제가 하도 100개를 알려줘서 하나라도 알면 되는데 100개를 알려줘도 하나도 알똥말똥하고 알려주면 딴짓하고 하면 내팽겨놓고 그냥 가신다고. 처음엔 딴 데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열불 나서 떠나신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이 그래도 꼴통이라도 좀 봐주라 하면서 부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수련생들은 뭐예요? 자신의 지도령 지도 선임님의 마음에 잘 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기본적인 것은 이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깨달을 수가 없다. 다른 데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되는데 선계수련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딱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주시면 뭐 100날, 1000날, 만날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단전을 가송해서 자신의 내부의 탁기를 내보내는 훈련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예. 개원법 수련은 한국의 선임들 2권을 보면 그 개원법 수련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한국의 선임들 2권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본성과의 대화, 그 맨 마지막에 수선제 개원 전후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버거시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거시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개원법 수련이에요. 그래서 버거시병 찾아가지고 맨 뒤에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수련은 등록 후 이 방법을 혼자 가능하면 매일 한두 시간 정도 1개월간 시킨 후 합류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8번에 보면 수련법에 대한 설명 8번에 보면 수련 중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수련의 기본을 다지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수련의 기초를 아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다. 즉, 이 말은 내 몸을 구석구석 살피는 게 수련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선계통신은 어느 시점부터 나와 있냐면 1999년 시점부터 되어 있죠. 그때 예전에 이제 녹음을 시작하면서 그 녹음된 게 텍스트 형태로 올라와 있고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선서를 갖다 이제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의 기록이거든요. 그 전 단계의 내용은
한국의 선인들 2권 수선제 개원 전후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그래서 초창기 수선제가 어떻게 태동되었다는 내용을 보려면 한국의 선인들 2권 수선제 개원 전후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않으면 그 뒤에 내용이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자신의 단전은 자기가 가동시킬 수 있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축기가 되어야 됩니다. 축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장에 있는 것은 우주에서 직접 가동하며 자신이 만든 호는 자신이 가동한다. 그래서 수련장에 있는 것은 우주에서 가동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팔문헌을 수련장 안에 있는 팔문헌을 가동하든지 말든지 크게 의미가 없죠. 왜? 무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동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동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가동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요. 네. 그 조건을 찾아서 내가 행동하면 나 플러스 n 너 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면 가동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동이 잘 안 되겠죠. 예. 일단은 팔문헌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저게 가동이 될까가 아니라 가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동이 되게 할까? 그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그 답을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동이 잘 되려면 승수 효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 밖에서는 티격태격 하더라도 수련하는 그 순간만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된다. 그 훈련이 수련의 그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수련지도 하시다가 니들 싸웠구나, 마음이 삐죽삐죽해, 수련 안 돼, 그러면서 수련을 안 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걸 그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걸 하시기 위해서 뭐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수련하기 전에 그냥 말씀으로 해가지고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걸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영등포지부에서 있는 분들이 기운을 잘 받으려면 일단 수련장 이 밖에서는 티격태격을 하더라도 안에서만큼은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화합해야 된다. 다른 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 나건 못 나건, 지식이 많건 적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내가 기운을 잘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잘났다고 끊임없이 너 잘못했어 막 따지면서 막 가면 그게 화합을 깨는 그런 거거든요. 아셨죠? 각 지역마다 팔문헌의 그 가운데원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화합이 안 돼서 그 혼난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게 뭐 어느 지구에서는 호흡문을 외워. 네, 호흡문을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외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외워. 가지고 서로 싸워.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런 내용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명상일기에 올라오니까 이들은 호흡을 할 때 한 사람의 그 노래 합창단 하듯이 앞에 있는 사람에 맞춰서 해라. 그 정도로 저희 수준이 낮았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 안에 내면 안에 존재하는 기운의 형태로 그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그런 성향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업해소 또는 뭐 탁기 제거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배들은 뭐
이제 저 정도 수련했으면 저럴 때 됐지 하면서 이제 웃죠. 애들이 그 3살, 4살, 5살, 6살 성장할 때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량으로서 웃으면서 봐주듯이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수준이 올라가면. 근데 내 수준이 나이는 먹고 수련을 오래 했는데 나의 의식 수준, 영적, 성적 그런 능력이 진화가 안 돼 있으면 같이 싸우는 거죠. 예.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분이 수련이 되어가고 있구나 안 되어가고 있구나를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